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시간에는 SK 브로드밴드의 클라우드 PC 솔루션인 클라우드 X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SK 브로드밴드에서 클라우드 X 상품 및 서비스 기획 그리고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유종환 매니저라고 합니다. 앞에서 설명하신 저기 CNC 쪽에서 보신 VDI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 번 더 클라우드 PC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 클라우드 PC와 관련된 최근의 정책 트렌드들 그리고 SK 브로드밴드 클라우드 PC 솔루션 클라우드 X에 대해서 특장점이나 미래 모습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신 용어들은 많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고 전부 클라우드 PC랑 관련된 용어들인데요. 설명을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클라우드 PC는 기본적으로 데스크탑 가상화 기술을 이용하는 솔루션인데요.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의 케이크를 여러 개의 케이크로 잘게 쪼개는 것이 데스크탑 가상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케이크들을 얼마나 잘 쪼개고 그리고 그 쪼갠 케이크들을 얼마나 그 그릇에 잘 배치하고 이런 것들을 보통 셰프들이 역할을 수행하잖아요. 그 셰프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이퍼바이저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바이저를 얼마나 잘 다루고 데스크탑 가상화 기술을 얼마나 잘 적용했는지가 클라우드 PC의 성능이나 품질을 좌우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PC는 기존의 VDI라는 개념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중앙 클라우드 서버에서 생성된 가상 PC의 화면 정보만을 사용자에게 전송하기 때문에 중간에 데이터를 가로챈다고 해서 그 데이터가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 전혀 아니라서 기본적으로 보안성이 높고요. 사용자는 다양한 단말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워크 애니웨어의 핵심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VDI라는 개념에 많이들 가장 잘 알려주고 가장 많이들 사용하는 클라우드 운영체제, 오픈소스 기반의 클라우드 운영체제는 오픈스택 같은 클라우드 인프라 기술을 결합된 좀 더 통합적인 개념이 클라우드 PC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런 클라우드 PC는 크게 두 가지 모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DaaS라는 서비스형의 개념이 많이 확대되면서 자연스레 기존의 VDI는 구축형, 즉 프라이빗 모델, 그리고 DaaS는 서비스형, 즉 퍼블릭 모델로 양분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런 클라우드 PC는 보안 강화나 스마트워크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육장이나 민원기관 같은 공용 PC의 효율적인 관리 그리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재택근무나 원격 수업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서비스고요.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PC와 관련된 정책 트렌드를 좀 살펴보자면 과거에는 그 공공이나 금융의 일반 기업의 망분리 규정의 의무화 정책에 의해서 초기에 태동되었다고 하면 15년도 이후에는 클라우드 발전법이나 행정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 이런 클라우드 정책의 바람을 타고 점차 확산되어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PC 활성에 불을 지핀 정책이라고 하면 19년도 10월에 새로 시행된 디지털 정부 혁신 추진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의 핵심은 스마트 업무 환경으로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의 단계적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기존의 물리적 망분리도 두 개의 PC를 사용하던 것을 클라우드 PC를 이용해서 하나의 PC, 그러니까 하나의 노트북과 하나의 가상 PC 솔루션으로 논리적으로 분리해서 현장 중심의 원격 행정 업무를 이룬다라는 것이 큰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도 20년도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원격 근무 확산이라든지 5G 기반의 국가망 그리고 클라우드 전환 이런 클라우드 PC와 관련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최근 20년도에는 이 DaaS 보안 인증 제도가 새로 신규로 신설되면서 기존에는 이 클라우드 보안 인증 제도가 IaaS, PaaS, SaaS 세 개의 영역만 있었거든요. 이제 DaaS라는 인증이 새로 신설되었다 함은 그만큼 클라우드 PC의 서비스형인 DaaS를 하나의 클라우드 영역으로서 인정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DaaS 인증이 새로 신설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가 계속 됨에 따라서 재택근무가 장기화가 됐고 이렇게 해서 뭐 국정원이나 키사나 고용노부 같은 다양한 기관에서 재택근무 또는 원격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가이드 및 규정들을 수립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클라우드 PC 관련된 정책 트렌드를 좀 봤고요. 본격적으로 저희 SK 브로드밴드 클라우드 PC 솔루션 클라우드 X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X는 큰 차별화라고 하면 저희는 맨 밑단의 인프라스트럭처부터 최종 사용자 접속 단말까지 그 어느 영역 하나 저희의 오픈소스 기반의 특화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철저하게 독자 개발한 솔루션이고요. 그렇다 보니 특정 예를 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MSA라고 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영역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다른 영역에 영향을 주지 않고요. 그만큼 또 특정 영역에 대한 또 수정이나 이런 것이 용이하고 또 고객사가 어떤 커스터마이징 요구 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직접 개발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보다 유연하게 커스터마이징을 대응할 수 있다는 강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어떤 오픈소스 기술들과 어떤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는지는 이 장표에서 한눈에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오픈소스 기반으로 고도화해서 독자 개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픈소스 기반이 좋은가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상용화 기반의 기술이 좋은가 어느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정답은 어느 쪽이 좋다라기보다는 그 기술을 얼마나 솔루션을 잘 고도화하고 그리고 얼마나 또 운영을 잘하고 구축을 잘하고 안정화를 잘 하느냐의 역량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SK 브로드밴드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솔루션 벤더로의 역할, 그러니까 개발이나 커스터마이징 역할도 하지만 고객사가 필요한 요구하시는 경우에는 직접 운영을 하기도 하고요. 직접 전담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면서 센터를 운영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안정화도 거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전체적인 통합적인 부분에 있어서 역량이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비록 사실 기존의 외산 솔루션 잘 아시는 시트릭스나 뭐 VM웨어 이런 외산 솔루션 대비 업력은 낮지만 후발주자긴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강점으로 인해서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뭐 금융기관, 일반 기업, 학교 등 시장 전 영역에서 실제 고객을 확보해서 지금 고객사분들께서 활발히 사용하고 계시고요. 이런 클라우드 PC는 폐기물 감축이나 정보 보안 강화 같은 사회적 가치 영역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전사적으로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이 토종 클라우드 PC 개발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의 비대면 인프라 혁신 그리고 전사적으로도 국내 최초 RE100 신재생 에너지 가입 등 ESG 경영을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한국경영인증원에서 주최하는 혁신경영 대상을 수상함과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표창하기도 하였고요. 그렇다면 저희에 관련된 특장점의 내용들을 크게 4가지 관점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워크인데요. 보통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스마트워크, 클라우드 PC를 도입하면 스마트워크가 완성이 되는가? 혹은 클라우드 PC를 도입하면 오히려 퇴근 시간 이후에도 일에 얽매이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모두 다 맞는 말입니다. 결국 클라우드 PC 하나로서 스마트워크가 완성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지금 이 사례는 실제 저희 SK 브로드밴드가 실제 저희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는 클라우드 PC와 더불어서 공간, 문화, 제도 그리고 시스템 측면에서 함께 도입을 해서 스마트워크를 완성해 나가고 있는데 공간 측면에서 보자면 저희 SK 남산빌딩 본사에 각 층마다 자율좌석제 기반의 스마트 오피스 환경이 구축이 되어 있고요.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빠른 의사결정과 보다 빠른 유연한 개발을 위해서 애자일 문화가 도입되었고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해서 자율책임 근무제 시스템이 되어 있고 이 시스템에 시간을 등록하면 자동적으로 사용자 포탈에 있는 근무 시간 그리고 HR과 연계된 것들이 자동적으로 연계되어 현재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 이후에는 퇴근 시간이 되면 PC 오프 시스템이 적용돼서 자동적으로 PC가 꺼지게 되고요. 다만 PC가 꺼지고 나서도 긴급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사용자 포탈에서 긴급 사용 신청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업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클라우드 PC 헬프데스크 운영이나 클라우드 PC와 관련된 개발 관련 이슈들은 지라나 컨플런스 같은 협업 툴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클라우드 PC 안정적인 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공간 측면에서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 스마트 오피스 환경에서는 이제 어느 좌석에서든 클라우드 PC로 동일 업무 환경에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PC를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일상화됐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근 2년간
전사 전체 재택근무를 하기도 하고 코로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재택근무를 병행하고 있는데, 이 재택근무 같은 경우는 되게 사실 중요한, 기존에 없었던, 어떻게 보면 없었던 하나의 업무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의 자율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업무 재택근무에서도 이 업무 효율성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사 재택근무 가이드를 수립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또 직접 개발한 싱클라이언트라는 클라우드 PC 접속 전용 단말인데요. 사실 싱클라이언트는 이런 자율좌석제 기반의 스마트 오피스 환경에 최적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단말인데,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저희가 개발한 이 싱클라이언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고객 니즈에 따른 소프트웨어 커스터마이징 가능해서 이 동일한 하드웨어를 가지고 싱클라이언트 또는 제로 클라이언트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싱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이제 로컬 단말의 일부 활용도는 보장하면서도 보안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컨셉이고요. 제로 클라이언트는 말 그대로 사용자가 OS 영역을 접근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사용자의 데이터 쓰기를 방지하고 외부 저장 장치의 접근 제어도 하고 웹 브라우저 보안 같은 경우 이런 전체적인 로컬 단말 보안성을 극대화하는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워크와 관련된 저희 고객 사례 중에 하나는 이제 일반 기업 중에 피사가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한 점이 한 700VM 정도, 그러니까 700 유저 정도 구축한 케이스 중에 한 400명 정도가 모바일, 그러니까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활용을 하세요. 그만큼 기존에는 사실 클라우드 PC와 관련돼서 뭐 다른 그 솔루션 벤더들도 모바일 앱은 있긴 하지만 모바일 앱은 사실 부가적인 기능으로 많이 사용하셨거든요. 근데 이 모바일을 거의 메인으로 사용하다시피 하는 고객사이다 보니까 모바일 단말에 대한 뭐 최적화된 UI나 제스처 기능, 그리고 또 보안적인 관련된 연동 지원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산 솔루션이 그 지원하지 못하는 영역을 저희가 지원하면서 수주한 사례이고요. 두 번째는 법규 준수 부분인데, 사실 기업마다 요구하는 보안 수준이 다르고 각 시장마다 또 요구하는 보안 수준이 다른데, 예를 들면 공공 같은 경우는 훨씬 복잡하죠. SSL VPN을 통해서 접속을 해야 되고, 운영 서버 같은 경우는 외부망이 붙기 때문에 DMZ 존에 구축을 하고, 또 관리 서버는 또 사내 DB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별도 구축해서, 그러니까 운영 서버와 관리 서버를 분리해서 구축을 해야 되고, 또 각각의 서버는 망 연계를 통해서 내부망과 외부망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요구 사항들이 되게 많고, 클라우드 PC 관련해서는 뭐 키로깅이나 캡처 방지, IP 변경 방지 같은 또 다양한 보안 기능들이 많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보안 기능 사항들을 모두 충족하면서 취득한 것이 보안 기능 확인서고요. 기존에는 이제 CC 인증인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셨을 텐데, 이 클라우드 PC 같은 가상화 관리 제품은 기존에는 이 CC 인증 보유에서 보안 기능 확인서 취득으로 이제 의무화되면서 저희가 자연스레 이제 변경하면서 이제 취득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규 준수 관련해서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공기관의 K1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의미가 되게 큰 기관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국가 보안 규정을 모두 준수하며 망분리 및 재택근무 환경을 동시 구현한 최초 사례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망분리 규정 두 가지, 국정원 망분리 그리고 자료 전송 가이드, 재택근무 관련해서 두 가지, 합치면 네 가지죠. 이 네 가지 규정을 모두 만족하면서 그 동시에 구현한 최초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보안에 대한 요구 사항도 정말 많았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커스터마이징이나 개선 사항 요구도 정말 많았는데, 이 부분들을 저희가 모두 다 수용하면서 구축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 기업 S사 같은 경우도 ISMS 개인정보 관리 체계 준수를 위해서 보안적인 부분 그리고 스마트워크 부분에 의해서 도입한 사례이고, 여기 부분 역시도 고객사 환경에 맞는 커스터마이징 지원, 그리고 여기 고객사는 저희가 실제 저희 구축뿐만 아니라 운영까지 지원하고 있는 고객 사례입니다. 그리고 정책 대응 부분인데요. 사실 최근에 여러 기사들도 많이 있지만 클라우드 보안 인증에 대한 세분화하면서 이제 자격 완화되는 부분이라든지 외산 보안의 이제 보안 적합성 검증에 대한 부분, 오픈소스 활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외산 소프트웨어의 국내 시장 진입 확대에 대한 우려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SK브로드밴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장 내에서 자율적인 공정한 경쟁은 환영하는 바인데요. 다만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는 사실 데이터라는 개념이 사실 중요한데, 이 데이터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뭐 해외 리전으로 데이터가 백업됐을 때,
이 데이터를 뭐 국내에서 어떻게 그거를 의무적으로 관리하고 요청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사실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법상의 문제도 있고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아직 이게 제대로 된 보호 조치가 사실 아직은 갖추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되면서 경쟁 부분이 작용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내 클라우드 생태계 활성화라는 부분은 정말 국가 경쟁력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각 클라우드 PC와 관련된 각 영역에 있어서 국내 메이저 플레이어들과 함께 7월에 국내 클라우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5개사와 함께 체결을 해서 클라우드 PC 사업과 관련된 뭐 기존의 VD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활성화될 다스 사업도 마찬가지고 전방위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데스크탑은 그 중에서도 이제 국내 1위 공공전용 클라우드 사업자인 네이버 클라우드의 다스 인프라 그리고 저희의 다스 솔루션을 결합해서 만든 다스 상품이고요. 현재 이제 클라우드 데스크탑은 기본적으로 다스이기 때문에 멀티 테넌트 기반, 즉 하나의 물리 서버에서 여러 개의 가입자를 수용할 수 있는 멀티 테넌트 기반인데 이 다스 사업은 기존에 저희가 싱글 테넌트 전용존 기반으로는 이미 네이버 클라우드와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보시다시피 여러 개의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다스 사업에서도 네이버 클라우드와 함께 다스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힘을 기울이고 있고요. 정책 대응 부분에서의 또 하나의 또 관점은 이제 온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정부에서 이제 공공 스마트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서 클라우드 PC를 도입함과 동시에 이제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노트북을 온북이라는 개념을 붙여서 이제 로컬 단말 자체도 보안성을 강화한 OS를 도입을 하고 또 보다 안정적으로 클라우드 PC에 접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인데요. 여기 공공기관의 발전 계열사는 이제 실제 저희가 지금 온북 시범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구축을 진행하고 있는 케이스인데 작년에 기존에 저희 클라우드 PC 가상화 시스템을 이미 구축을 하셨었고 추가적으로 이제 정부 부처와 협력을 해서 현재 저희 온북 시범 사업을 도입해서 구축을 진행 중인 고객사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관리 효율화 부분인데요. 클라우드 PC는 멀티 테넌트 기반의 IT 운영 관리 효율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아까 그 앞선 세션의 질문에서도 나왔지만 가상 PC의 자원 자체를 업무별이나 부서별 사용 목적에 따라서 맞춤 구성이 가능하고요. 예를 들면 뭐 엑셀을 많이 사용하는 스텝 부서나 이런 쪽은 메모리 할당량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특정 부서는 메모리를 높여서 자원을 할당해 준다든지 또 어떤 특정 부서는 보안에 있어서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안적인 정책을 훨씬 더 강화해서 관리한다든지 이렇게 정책적인 부분이나 자원 할당 부분에 있어서나 이렇게 개별적으로 구성이 가능한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 관리가 가능한 부분, 표준화가 가능한 부분도 큰 장점이 될 수 있고 도입 목적에 따라서 전용 또는 공용 PC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민원기관의 공용 PC 같은 경우는 PC들도 많이 노후화되어 있는 문제들도 있긴 하지만 민원인들이 이제 PC 사용을 많이 하게 됨에 따라서 PC를 재부팅했을 때 PC를 초기화를 하거든요. 근데 초기화를 하게 되면 이 초기화를 하는 솔루션을 또 별도로 구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클라우드 PC 같은 경우는 공용 PC 개념으로 도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풀드 방식으로 도입을 하게 되면 별도 초기화 솔루션을 도입할 필요가 전혀 없고 이 풀드 방식의 클라우드 PC를 재부팅했을 때 자동적으로 초기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관리 효율화 측면에 있어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도 공공기관의 하나의 사례인데요. 여기는 이제 이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각종 소프트웨어 개발 경진대회가 있는데 경진대회용으로 이제 주관하는 PC가 있어요. 그래서 그 PC 대신에 클라우드 PC를 도입해서 경진대회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개발이나 관련된 어플리케이션들을 많이 설치하고 또 이걸 다시 초기화해야 되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이런 유지보수 측면에서나 관리 측면에서 클라우드 PC를 도입하게 되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클라우드 PC 솔루션을 도입해서 현재 경진대회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여기까지 저희 클라우드 PC 솔루션 클라우드 X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은 현재는 B2B 단계에서 최종적으로는 B2C 단계인데요. 아까 보신 클라우드 PC 소프트웨어도 있고 싱클라이언트라는 미니 단말도 있고 기존에 저희 SK 브로드밴드는 저희 BTB 그 다음에 IPTV와 인터넷도 이미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클라우드 PC를 결합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통합형 셋톱박스를 가지고 인터넷과 PC와 TV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 또 각 가정마다는 TV라는 큰 모니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니터 안에서 클라우드 PC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통합형 단말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탄탄한 고객이나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모습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힘쓰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K 브로드밴드 유정환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현업에서 실제 적용되는 사례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러 내용들을 담아주셨는데요. 이어서 바로 Q&A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 좀 질문 주셨는데 모바일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개선을 하셨는지. 네, 일단은 설명드리면 모바일 앱을 사용할 때 이제 사실 단말 자체가 이제 화면이 좀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터치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터치에 대한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손가락으로 클릭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바로 마우스 포인터가 가면서 터치하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손가락으로 끌어서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드래그 되면서 터치하는 방식. 이 두 가지가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사에서 원하시는 부분들이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두 가지 방식을 다 선택이 가능하도록 구현해서 제공하는 것이 조금 차별화 요소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UI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제 기존의 장점이 저희 SK 브로드밴드가 지금은 이제 이관됐지만 옥수수라는 모바일 플랫폼도 있었고 현재 이제 모바일 BTV라는 앱도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모바일 단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QA하고 문제가 없는지 호환성 문제가 없는지 계속 체크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양한 단말 또 다양한 OS 버전을 통해서 모바일 접속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는 게 약간의 차별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분이 주셨는데 클라우드 X의 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가장 큰 단점은 인지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SK 브로드밴드가 기존에 통신회사라는 워낙에 큰 타이틀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클라우드 PC의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은 후발주자다 보니까 인지도 측면에서 미약한 부분은 사실이고요. 또 기존의 레퍼런스도 현재 전 시장 전 영역에서 고객을 확보했지만 아직까지는 기존에 20년 이상 한 업체 대비 부족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열심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클라우드 X에 대해서 많이들 이해해 주시고 소개해 주시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현장에서 여기 게시판에 못 올렸지만 궁금한 게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앞에 한 분 계시네요.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넥스트 AI의 김영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까 설명 중에 이제 스마트 오피스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SK 텔레콤 자체에서는 인원이 10,000명 단위 이상이기 때문에 스마트 오피스에 대해서 다양한 그 기술이나 펑션이 많이 필요하고 되게 특화된 모듈이 다양하게 있을 텐데 그걸 최적화해서 개발한 다음에 이제 그 VDI 환경을 이제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 100인 이상 기업에서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스마트 오피스 모듈을 예를 구글 독처럼 다양하게 이제 특화돼서 이제 관리 인원이나 아니면 기술 인원이 이제 아니면 유통 여러 가지 업무 영역에서 모듈 단위로 SK 자체적으로도 니즈를 소화하면서 그게 사업화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쪽 관련해서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스마트 오피스 관련해서는 조금 약간 좀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은 SK 이제 텔레콤의 스마트 오피스 환경을 저는 브로드밴드긴 하지만 그래도 자회사니까 텔레콤 입장에서 보면 거기는 이제 기존의 모바일 엣지라는 큰 강점도 있고 5G 기반의
약간 방식에 같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모듈화해서 사업화를 한다는 관점이라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보셨듯이 이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클라우드 PC나 뭐 문화나 그러니까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제 적용을 한 거라서 좀 기술적으로 보면 조금 차이가 있긴 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스마트 오피스 관점에서 여러 가지의 뭐 공간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관점, 협업 툴의 관점, 시스템의 관점을 같이 적용해서 했다 보니 실제로 19년도부터 뭐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포함해서 한 30여 개 고객분들이 저 실제 스마트 오피스 투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투어 프로그램 오셔서 실제로 보시고 실제로 뭐 정부 청사 그러니까 기관을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사옥을 이전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들 벤치마킹 하시고 실제로 보면서 적용해 가시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Q&A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SK 브로드밴드 유정환 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